19년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데 주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시티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클럽 멤버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박미주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춤을 잘 췄습니다. 사진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간 어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핑계를 대자면 내 앞에 4km 전방의 수원 근처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버스하고 공부하고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한 50분 정도 정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내가 우연히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우연히 그분의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동영상에 기자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기자하고 인터뷰가 있는데 인터뷰 내용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부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부자인 것 같다. 부자의 기준이 내가 돈이 얼마인지를 모를 때 부자라고 한다. 근데 현재 나는 내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을 하셨냐, 성공하는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저는 7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번 실패하는 동안 세월이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간은 13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20년의 실패라고 하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맞아, 어떤 성공도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유니시티 만나기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만난 지 1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유석준 선생님께서 역사를 쓰셨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역사를 쓰게 된 계기가 유니시티가 처음이 아니라 참 많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발판 삼아서 저는 유니시티에서 빛을 본 게 아닌가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그 7번의 실패를 왜 했냐, 왜 그런 거 같냐 그렇게 물었더니 일단은 미국에 가서 문화를 몰랐다.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했다. 그리고 나는 원래도 사업을 하고 싶었다. 직장이란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직장 생활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도한 게 그 나라의 문화를 몰라서 그래서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선택의 잘못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세월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니시티 만나기 전에 10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았다. 그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내 주변에 모두가 안다.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제가 부자도 되지 않았고 시간은 지나면서 건강만 자꾸 잃어가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면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훌륭한 스승과 멘토를 만나기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선택이 잘못됐으라고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열심히 산 덕분에 유니시티를 만나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과정을 겪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 겪지 않고 우연히 유니시티가 처음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유니시티가 처음이신 분은 정말 복 중에 천복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만났을 때도 저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이 일을 만난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연이 됐고 그 인연이 필연인데, 지나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과정에 수업료를 냈던 게 이 일을 만나서 꽃을 피우라고 그 일을 만났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억울했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저는 노동 수입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제 시간과 노동을 돈과 바꾼 거예요. 그냥 그런 일에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파라고 누가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게 파이프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게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유니시티를 만났는데, 정말 이 우연히도 참 재밌는 게,
저는 단어에 좀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 단어 선정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혹시 이분이 내가 말 한마디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해석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특히나 톡이나 문자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설명할 수 있는데 톡은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톡에다가는 혹시 내 감정이 잘못 전달될까봐 막 꼬리표를 단다든가 아니 부연 설명을 한다든가 제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에 참 민감한 편인데 저한테 정보를 주셨던 분,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보를 주고 그냥 떠났던 분인데 정보를 줬던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뇨 대란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단어가 저는 뇌리에 꽂혔고 왜 당뇨라고 얘기하지 당뇨 대란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우리 집안의 내력을 누가 찔렀나? 누가 이렇게 나를 만나자마자 왜 당뇨 대란을 얘기할까? 이게 일단은 궁금했지만 그 단어가 훅 들어왔어요. 저한테 훅 들어오면서 맞아. 요즘 세상에 혈압 당뇨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저 제품이 정말 믿을 만할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궁금해서 또 물었던 게 진짜 됩니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됩니까? 이 한마디가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드셔보시고 안 되면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환불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환불해 준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강의도 하고 있었고 화장품 영업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화장품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단어가 환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던 제가 환불을 해주려면 제가 다 해줘야 됩니다. 제 팀원들 중에 환불이 들어오면 제가 다 해줘야 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새 제품을 별로 써본 적도 없어요. 환불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교환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크림이 교환이 들어오면 표류지 난다고 저는 웃거득이 걷어내고 밑에 걸 파서 썼던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를 저는 그 양반이 쓰는 거에 굉장히 제품이 저렇게 좋을까?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확신 있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저는 도처가 스승이라고 그분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희 씨는 제게 그렇게 우연히 인연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품을 쓰면서 또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열심히 살았다고 그랬죠. 열심히 살아도 제 삶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저한테 단어를 또 훅 줬던 게 바로 인쇄소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는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과 현실은 달랐고요. 이론과 현실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이론을 현실처럼 정말 명확하게 인쇄소득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쇄소득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쇄소득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저를 안내를 안 해주는 겁니다. 나는 궁금해 미치겠는데 안내를 안 해주니까 제 스스로 물었습니다. 유니시티는 교육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한테 처음으로 안내를 해줬던 곳이 강원도, 원주, 동서울, 레스피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강원도, 원주를 제가 차를 끌고 혼자 스폰서님께서 저를 그때 당시 그분이 스폰서였겠죠. 그분이 저를 차에 태워서 이렇게 안내받아 간 게 아니라 제 차로 제가 운전해서 제 발로 가서 제가 강의를 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느낌이 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가 걸리면 그것 때문에 선택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헤비 팝니다. 이 헤비 파서 결국은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오래 알아본다고 절대로 잘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짧게 알아봐도 잘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 기간이 길다고 성공률이 높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선택 기간이 아주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1시간 듣고 나 이 사업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결단을 내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때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냄비형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를 2시간 듣고 저 이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좀 드물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뭐였냐면 저는 그 강의 내용 사실은 기억에 지금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첫 강의이신 분들은요. 이 강의 내용 별로 남지 않을 거예요. 저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용이 그렇게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그분도 열강을 했지만 남아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에 제가 감동을 받고 결단을 내렸냐면 전국의 사업자가 200분 정도가 모여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60% 이상이 할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막 메모까지 해가면서 그 듣는 태도에 저는 반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곳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이분들을 왜 이렇게 집중 몰입하게 만드는 걸까? 이게 유니시티가 이게 뭘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저는 그 태도 때문에 제가 매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를 참 많이 해본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강의를 했던 주 무대는 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내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새내기들에게 강의도 길지 않아요. 길어야 1시간입니다. 짧으면 50분이고요. 그 50분 강의도 카톡 보고 만지고 제가 쇠가 빠지게 강의를 해도 집중 몰입을 참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새내기는 아를 데리고 옵니다. 아가 울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지잡듯이 잡아도 안 되더라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가 유니시티에 와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2시간 동안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그 몰입하는 그 태도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곳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면 꿈이라고 얘기하죠. 아,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내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희망,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희망. 우리 모두는 자립하고 싶어합니다. 의존하고 싶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대를 속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에 의존하고 자식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이유는 모르고 그냥 태도가 저 안에 훅 들어갔던 겁니다. 이 정도 태도라면 나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태도라면 아마 이 문화에 젊은 세대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동요가 될 것이다. 동화돼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가 저는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유니시티를 결단하게 됩니다. 제가 유니시티를 결단하면서 제가 눈에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노동 수입에 시간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했죠. 이 인세 소득에 목이 말랐던 이유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몸이 아파 그만두면 수입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젊은 세대기들한테 제가 잘하는 이 부분을 가르쳐서 아무리 복제를 시키려고 해도 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한때는 제가 교만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일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일은 잘했지만 일을 잘한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걸 깨달으면서 그래 까짓거 내가 만들면 되지. 제가 그렇게 교만했어요. 까짓거 내가 만들면 되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도 내봤는데 내가 이거 왜 못 만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CD 2장 꽂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이란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 시스템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이미 나 자신감이 없던 상태. 그러면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지 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유니시티를 만난 거예요. 강의를 듣고 제가 나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즐비하게 놓여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이곳은 내가 시스템을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구나. 내가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로 저는 가슴이 뛰었고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 믿음.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가자마자 첫 세미나에서 아마 자료를 한 300만 원 가까이 샀던 것 같아요. 자료실을 담당했던 그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깡 마른 아줌마가 하나 오더니 막 거머여트래요. 막 봉다리에다 막. 제가 그렇게 시스템에 목말랐기 때문에 자료 욕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니시티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래 쉬워도 되나? 이렇게 쉬운데 돈을 이리 많이 받아도 되나? 꼭 죄인 같은 느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재수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진심이에요. 내가
내가 시스템을 만든 적도 없고요. 노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올라가고 멤버가 늘어가고 사업이 너무 확장이 되니까 야 이렇게 내가 많이 받아도 되나. 그리고 오히려 이게 두려우면서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진 게 두려우면 뭔가를 찾게 되더라고요. 종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오히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파트너들한테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사업 없어요. 이래 쉬운 사업은 눈 닫고 없어요. 정말 쉬운 사업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진짜 쉬워서 쉽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줍니다.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노력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쉽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어렵다고 시작하는 사람과 쉽다고 시작하는 사람 누가 결과가 더 나오겠느냐. 저는 제 뇌에게 쉽다라고 내가 그냥 명령하고 각인시키는 거다. 쇠뇌시키는 거다. 그랬더니 정말 일이 쉽게 느껴지더라 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유니시티가 여러분 지금 참 복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할 일만 하면 돼요. 제가 사업 설명회를 간략간략 조목조목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일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릿고개 얘기하면 잔소리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잖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선배 사업자들 얘기하는 걸 믿고 오시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일을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업을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업인데 사업성이 없다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업성이 없으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이 비즈니스가 사업성이 있나를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게 저는 1순위라고 봐요. 정말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일명 비즈니스니까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느냐. 이걸 반드시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떻게 버느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버느냐. 누군가를 짓밟아서 버느냐. 누군가를 피해주면서 버느냐. 아니면 당당하게 버느냐. 청구, 깨끗한 부자. 누군가를 도와줘서 돈을 버는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되는가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버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돈을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거는 1차적인 거고요. 돈은요 잘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번다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적게 벌어도 많이 모으시는 분이 있고요. 많이 벌어도 버는 만큼 쓰다 보니까 못 모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돈은요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쓰는 겁니다. 잘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돈을요 굴리는 거예요. 제가 유니시티는 똥도 버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니시티는 건강과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꿈도 줍니다.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모든 걸 다 배워갈 수 있는 게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합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니시티는 똥도 버릴 게 없다. 심지어는 사람 만드는 상한학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이 아닌 사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최순실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걸 듭니다. 그분의 가족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어떻든 그래요. 이 비즈니스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실력이 우선이냐 인성이 우선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결국 남는 건 인성이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막 신경을 쓰죠. 나 다이아몬드 갈 거야. 다이아몬드를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이아몬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다이아몬드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지키는 거고요.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까지 배워나가는 게 우리가 유니시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니시티가 돈이 되는가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돈이 되려고 하면 돈이 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주는 회사가 있겠죠. 그럼 이 회사가 롱런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여러분이 싫어도 한 가지, 좋아도 한 가지 가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트렌드가 웰니스 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00세 건강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여러분이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오래 사는 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다수는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게 재앙이래요. 그런데 건강도 있고 돈도 있다면 과연 그게 재앙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네트워크는 싫어도 좋아도 한 가지는 반드시 가져가는데 왜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마지막 유통이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나 여러분 다 알고 있나? 예전에야 미래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구상의 마지막 유통, 더 이상 나은 유통이 없더라. 터치 비즈니스, 휴먼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요즘에 4차 혁명 그럼 이꼴로 인공지능 그러죠?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터치 비즈니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휴먼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마지막 유통. 유통이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유통이 직거래 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싫어도 한 가지, 좋아도 한 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 이꼴은 능력이에요. 네트워크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모 회사를 갔더니 웰리스를 막 주구장창 얘기하더라.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헷갈리죠. 이곳에 오면 이곳이 맞는 것 같고 저곳에 가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한때는 열심히만 살면 되고 그게 그거겠지 뭐 라고 하고 살았습니다. 네트워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인쇄소득을 원하는 거고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지만 회사가 장수했을 때 회사가 롱런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회사 선택이다. 회사가 과연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느냐, 회사가 검증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목청 터져라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제발 어떤 회사를 만나더라도 10년이 안 된 회사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가보니까 유니시티와 똑같은 줄 알았더니 나가보니까 시베리아 벌판이래요. 회사가 개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도 안 된 회사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대요. 그냥 하는 얘기. 그래서 저보고 돗자리 깔으래요. 제가 돗자리를 전쟁이니까 제가 돗자리 깔게. 저 웃으면서 선배 사업장 하는 얘기 좀 들어봐요. 제가 웃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결과를 낸 사람 말을 좀 들어 좀 봐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정말 중요한데 이 회사가 우리와 함께 롱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저는 유니시티를 가장 점수를 주는 게 역사를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100년이 넘은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명품 기업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명품 기업의 명품 제품의 자부심이 아주 강한데 중요한 걸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가 명품이고 제품이 명품이어도 내가 명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회사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제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더라고요. 온라인 스폰서를 아무리 프로모션합니다. 우리 스폰서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잘 나갑니다. 저희 박진희 스폰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 당신은 직급이 뭐냐고 묻더라고. 전달해주는 나를 기준으로 삼더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회사 좋고 제품 좋고 다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구나. 바로 나구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명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회사에 걸맞게 제품에 걸맞게 내가 명품이 돼야 되겠다. 말로만 명품이 아니라 언행일치 말과 행동 또한 명품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더 조심되고 행동이 조심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이 회사는 어떻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온 아주 고귀한 명품 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점수를 주는 게 뭐냐면 항상 점수 주는 게 바로 변화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도 변화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이제 누려도 돼. 이제 열심히 뛰지 않아도 되지 뭐.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했다가 추락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살았던 게 습관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상한 데 빠져요. 뭐 마약에 빠지는, 도박에 빠지는. 성공했다가 무너지시는 건 참 많이 봤죠. 매너리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은 더 할 수 있겠죠.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회사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유통을 통해서 잘 나가던 회사가 유통을 체인지 바꿉니다. 이 바꾸게 된 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1990년 이때부터 직거래 유통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9자를 어느 순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세븐이라고 해서 7자를 좋아했고요. 그러다가 제 핸드폰이 어느 날 8로 막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8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유니시티를 하면서 9자가 좋아지더라고요. 왜 9가 좋은가를 봤더니 10승 전의 단계가 9이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좋아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1990년 직거래 유통으로 전환되면서 이때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유통이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소비자를 위한 유통. 왜요? 이 직거래 유통이 됐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앴기 때문에 직거래니까 소비자를 위한 유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도 누구를 위한 유통이냐라고 묻는다면 역시나 소비자를 위한 유통이다. 저는 여기에서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바로 고용 창출. 요즘에 젊은 애들 보세요. 특히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그제 제가 우리 친정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올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하던 과정 중에 시골의 엄마입니다. 시골 엄마인데 그 광양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요즘 동호는 뭐하노 물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졸업하고 외국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동호는 뭐하노 이래 물어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씀. 야, 광양제철의 문지기가 서울대생이 들어왔다 카더라 이러는 거예요. 광양제철의 문지기가 엄마 말입니다. 문지기가 서울대생이 들어왔다 카더라. 그리고 이제는 알바가 직업이라 카더라. 시골 엄마 말입니다. 알바가 직업이라 카더라. 근데 그 알바비가 세다 카더라. 동호도 그런 데면 들어가면 어떻겠노 이걸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지금 뭐야 유니시티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생각에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나이 드신 분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도 이 사람은 참 잘할 것 같아. 그 보니까 할머니도 엄마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사업을 잘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사업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할머니는 네 같은 딸이 없겠지. 한마디 평정을 해봅시다. 그다음부터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다음부터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 대화를 느끼면서도 우리 엄마는 나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은 인정을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서울대생이 문지기로 들어왔다 하더라. 이 말에 저는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현실이지만 요즘 아이들이 현재가 그렇습니다. 스펙을 쌓으면 뭐합니까? 갈 곳이 없는 건. 요즘 아이들이 부모보다 잘 살 확률이 8%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많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야 자식이 보험이었죠. 잘 키워놓으면. 근데 우리 세대만 돼도 어때요? 요즘에 50대 이후가 되면 부모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 우리 때는요 아이들한테 기댈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요? 지 잘 살아주면 고마운 겁니다. 지 나한테 안 기대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기댈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집안으로 안 들어오면 다행이잖아요. 이게 그 아이들의 지금 현실인데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것 유니시티.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들에는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보세요.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마지막이 63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입니다. 청년. 그들이 제2의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어울리는 일이에요. 나이 들어갈수록 어울리는 일. 왜냐하면 내 건강을 챙기면서 누군가의 건강을 찾아주는 일. 그리고 멋진 꿈을 찾는 일. 나이 들어서 꿈 찾기가 쉽습니까? 그러지 않죠. 젊은이들도 꿈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게도 꿈을 찾아주는 아주 멋있는 일이 저희들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 가치가 1990년이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만들어진 게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성공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변화가 또 있습니다. 바로 2001년도
글로벌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오픈이 되죠. 이때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지 않았냐, 언제쯤 유니시티를 지금 얘기하냐, 이 얘기 아마 여러분 많이 듣게 되실 건데, 제가 비즈니스 시작한 지가 9년 됐습니다. 9년 전에도 이 말은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말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질문하세요. 늦었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꼭 물어보세요. 늦었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저는 2011년도 이사를 만났습니다. 2011년도 이사를 만나서 유니시티 아냐고 물어봤더니 유경험자들의 100%가 유니시티 싹 다 안다 그랬어요. 안다가 아니에요. 싹 다 안다. 거의 안다병이 아니라 싹 다 안다병, 불치병에 걸려있더라고요. 다 안다고 저를 뜯어말립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 못 봤다고. 그리고 하던 일이나 잘하라고. 내가 하던 일이나 잘하래요. 뭘 그걸 한다고 이제 들어가네. 늦었대요.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회사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슬로건이 이랬습니다. 2013년 비전 1% 이랬습니다. 2013년 비전 1%. 제가 이 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김종현 이사님이라고 부산을 지킴이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비전 1%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바이오스 라이프 C를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1%에게 알리자. 그럼 아직도 국민의 1%가 모른다는 겁니까? 아직도 국민의 1%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싹 다 안다라고 하시는 분 다시 만났어요. 참 권조가 있나 봐요. 다시 만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유니시티 아니까 싹 다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주력 제품 아닙니까? 모른대요. 그래요? 그럼 이 회사 CEO 아닙니까? 모른대요. 혹시 보상 플랜 저한테 풀어줄 수 있습니까? 풀어줄 수 없대요. 그럼 회사가 언제 들어온지 아냐? 그냥 오래됐대요. 그럼 뭐 압니까? 유니시티 안 돼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된 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걸 질문을 받으면 답변 안 합니다.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항상 그렇게 버릇처럼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왜냐하면 질문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냥 묻는 질문이 있고요. 알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질문인지 알고 하는 질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늦었다고 하시는 분 꼭 물어보세요. 기준이 뭡니까? 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2001년도에 오픈됐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면 돼요. 네트워크의 늦다 빠르다 기준은 언제 오픈했냐가 기준이 아니다. 중요한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어가면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 시장 점유율이 2%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98%가 남아있습니다. 유니시티 들으는 봤지만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래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늦었다라고 우리를 폄하합니다. 그럼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공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또 믿는 건 뭘까요? 그게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도 못 해본 사람이, 나 시작도 안 한 나에게 너 그거 성공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나를 보고 너 그거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별로 좋지 않은 방법에, 성공도 못 해본 사람 나에게 거기에서 안 될 거라, 늦었다, 저한테 안티를 건 자체가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저는 오기가 발동하면 집에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눕는 게 아니고요. 오기가 발동하면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반드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3년, 초기 3년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저하고 약속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9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9명 안 만나고 QI를 9명에게 못하죠. 그러면 집에 가서 100이라도 세워놓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시티 박미주로 그렇게 QI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목표를 심으면, 오늘 아침에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목표를 심으면요, 강원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원하는 걸 매일 100번씩 써보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분이 그 얘기를 5년 전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면 하루에 노트를 정해서 100번씩 한번 적어보래. 다 이루어진대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 100번 쓰는 건 어렵고 100번 말하는 건 쉽겠다. 그런데 100번만 얘기하면 영향력이 좀 적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00번을 얘기하자.
여러분 1000번을 얘기하면 20분이 걸려요. 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내가 내 사나이 PD 천조를 만들고 싶다. 그럼 PD 천조 외치면 1초가 걸립니다. PD 천조, PD 천조, PD 천조, PD 천조, PD 천조, PD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뿌시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나중에 배가 정말 땡겨요. 운동 기가 막히네. PD 천조, PD 천조. 해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PD 천조, PD 천조. 혼자 아무도 없다 소리 크게 합니다. 누가 옆에 있다면 속으로 궁시렁궁시렁하면 PD 천조, PD 천조, PD 천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춤추는 거예요. PD 천조.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배 근육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도 생겨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강원규 교수님이 100번을 써보라고 하는 거에 착안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안 쉽더라고요. 말하는 건 쉽더라고요. 근데 100번 쓰는 에너지를 100번만 말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을 바꾼 거예요. 제 목표가 PD 천전이니까 PD 천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아리지는 않아요. 대충 시간을 봐요. 한 20분 정도 되면 1000번 했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생각을 읽어서 명확한 답변이 생각만 읽어내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답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유니시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설프게 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알리시면 그리고 정말 비굴하게 알리시면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당당하게 알리시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나만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작은 비즈니스 그리고 욕심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건강을 챙겨주고자 이 사람의 인생,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자 좋은 마음으로 상대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으로 전달하시면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13년 비전 1%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늦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꼭 한번 물어보시고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꼭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꾸 물어보시면 돼요. 비싸지 않냐? 뭐 이런 질문 있죠. 비싸지 않냐? 물어보세요. 그래요? 왜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물어야죠. 어디와 비교해요? 그것도 비교해요. 어디와 비교했으니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너무 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물어보세요. 일단은 물어봐서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하는지. 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줍니다. 그렇게 하면 속이 다 시원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면서 호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 호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꾸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가고 싶고 제가 초대를 막 강력하게 하지 않아도 와서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들으면 됩니까? 오히려 묻게 됩니다. 왜 그래요? 호감이 발동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거. 자, 2001년도에 오픈을 해서 제가 201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0년도까지는 10년의 기간은 우리가 1세대 정말 이때는 어려웠던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세대 때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오픈발이라 그래서 매출이 올라갔다 떨어지죠. 올라가는 이유는 오픈발, 오픈하면 유경험자가 많이 모이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매출은 영원한 매출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매출입니다.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떠나가죠. 그러면서 매출 또한 떨어집니다. 이런 시기가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유니시티 예전에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시거든 꼭 물어보세요. 전 질문 잘한다 그랬죠. 언제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 직급을 먼저 묻지 마시고요. 언제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이전이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얼마나 하셨습니까? 꼭 물어보세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3년 이상이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지 말고요. 바로 악수를 청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버텨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비즈니스가 너무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 뜯어 말리려고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유니시티가 잘 된다고 하더니 이러면서 오히려 호감 있게 물어봐요. 저는 그 양반을 컨택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해요. 고생 세대거든요. 이때 모든 사업자가 다 떠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7년도에는 전국의 사업자가 7명 남고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 7명 남고 떠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니시티 망했다. 그리고 대구도 2007년도에 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가 2011년도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망한 회사를 왜 들어갈라 카노, 이미 망한 회사,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앉아 계십니다. 이 인원보다 훨씬 적은 7명이 남고 다 떠났던 시절. 저는 여기에서 이 CEO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시티 CEO의 마인드, 효주 회장님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회장님, 한국이 정말 어려웠을 때 철수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철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마이너스니까, 영업이익이 아예 없으니까. 그걸 거의 10년 가까이 버틴다는 건 어렵잖아요.